술값이 뭐 이리 많이 나왔노? 그러니까 우리 술 취했다고 지금 사기치는 게가 이 양반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네요? 이거 넣어서 이거. 아이. 친구야, 오늘 괜찮지? 당연하지. 아빠 데이 좋나? 좋지. 근데 요즘 아 키우기가 왜 이리 힘드노? 오늘도 마누라한테 겸 그냥 맡았다 이거. 마, 그럼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도 되겠네. 그럼 뭐 자, 묶고 죽자. 묻고 죽자. 아예 나를 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오호. 진짜 묻고 싶겠는데요. 벌써 힘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우리 삼차 갈까? 콜. 또 간다고요? 아니, 여기 계산서 좀 주이소. 예,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84만. 사장님,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산 정확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술 취했다고 지금 사기치는 게가. 뭐 사기? 아니 이만큼 먹고 놀았다요. 이 양반들 이거 돈이 없어가 지금 시비 쪼는 기가. 뭐? 시비? 돈 몰래 던져놓고. 예, 앉아. 자네, 똑바로 다시 계산해 오소. 안 그러면 내가 오늘 10원도 계산 못한다. 예? 이거 없네 진짜. 아 근데 술이 취했는데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알죠? 덜 취하셨네요. 저 업주분도 나무 여보세요? 하시겠어요? 경찰서지에 여기 지금 술 먹고 술값 없다고 행패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좀 빨리 와주이소. 결국 신고를 했네요. 경찰분들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묻다고 술값이 84만 원이나 나오나. 예, 말이. 그냥 봐도 많이 드셨는데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 예. 지금 저기 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술값을 못 내겠다고 행패를 부르고 있답니까? 아니, 다시 계산하라니까. 경찰은 왜 부릅니까? 아이 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이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그래. 어우, 모르겠네. 왜 경찰을 부르냐고? 똑바로 계산해보면 내 돈 주는 안 하나? 에이! 어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손괴죄 및 사기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술값 사기치 부사장을 잡아야지.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체포될 수 있다고요. 너라니까 사람이 진짜로. 나서 이거. 나서 이거! 빨리 가시죠. 아니 나라니까! 알소. 진짜 좋습니다. 안 너라니까! 술값 안 주세요. 나라니까! 알소. 아이 참. 아유, 참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고 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두 사람이 저렇게 사고를 치네요.
네, 제 주변에도 네.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정지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사고가 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식 씨와 김경민 씨는 오랜만에 만나 술로 회포를 풉니다. 술에 많이 취한 정만식 씨와 김경민 씨는 자리를 옮기기 위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정만식 씨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자 주인과 술값을 두고 시비가 붙습니다. 이에 주인은 경찰을 불렀고 정만식 씨는 주인이 경찰까지 부르자 흥분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잔이 깨집니다. 이에 경찰이 제지를 하고 정만식 씨를 손괴죄 및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요. 김경민 씨는 더 흥분해서 경찰을 밀치며 난동을 피웁니다. 이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두 사람 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정말 술이 웬수라고 지금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손괴죄, 사기죄, 또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영진 변호사님, 자, 경찰이 정만식 씨를 손괴죄 및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이게 합당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손괴죄 부분은 정만식 씨가 테이블을 쳐서 잔을 깨뜨렸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 고의로 테이블을 내리쳐서 잔을 깨뜨렸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즉 과실에 의해서 잔을 깨뜨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일부러 뭐 잔을 들고 고의가 있어서 이렇게 깨트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만식 씨가 그 다음날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주인이 잔이 깨진 것과 테이블이 흔들리게 된 것에 대해서 10만 원 배상을 요구를 했고 정만식 씨가 이것을 배상함으로써 둘 사이의 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테이블이 흔들거리면서 잔이 떨어져서 깨진 것으로 봐서 손괴죄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만식 씨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잔을 깨뜨렸다.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 정만식 씨가 일부러 잔을 던지거나 했다면 네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은닉해서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손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수십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흥분해도 가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일단 정만식 씨가 손괴죄 혐의는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술값을 안 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정만식 씨가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었고 지불 의사나 지불 능력은 있었지만 단순히 주인과 술값을 두고 그 시비가 붙은 정도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냥 좀 원만하게 좀 좋게 해결을 하면 될 텐데 결국 이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피워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체포가 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저희가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는 죄목인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공무집행 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폭행, 협박이 아닌 위기에 의해서 즉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 요걸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당연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흔히 경찰관, 소방관 또는 관공서 직원을 상대로 주치난동을 부리는 경우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폭행이나 협박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요건은 적법한 직무여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적으로 적절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돼야 되는데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경찰이 불법으로 체포감금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는 폭행 및 협박입니다. 네.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직무와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해서 일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이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연의 김경문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만식 씨가 손괴죄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처벌되지 않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사건 당시에는 혐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술집 주인도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김경민 씨는 항의 수준을 넘어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좀 항의 수준에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자,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최근 주치자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일으켰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말 형벌이 좀 센 편인데 네. 그럼 이게 그럼 실제로 실형으로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를 50분 동안 주차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비하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서 상해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의 경우에는 폭력, 범행 등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네. 실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주치 등으로 인해서 폭력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례가 누적되면 실형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약간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술로 인한 실수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맞아요.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 대한 그 잣대가 조금 더 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럼 주치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경찰관의 그 방역 관련 지적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치하고 다르게 이 감염병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방역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제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호에서 따로 이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정말 들어보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절대 이게 가볍게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만식 김경민 씨에게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네, 술 한잔 먹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을 괴롭히지 말고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히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조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의 조력권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